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학 4월 16일 제7주차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과제를 잘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검색이었죠.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업 중에 우리가 이제 무기화합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줄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명명법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음이온 원소 이름을 쓰고 화자를 쓰고 양이온 원소 이름을 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단 기본 유형이에요. 그래서 유형 1은 그냥 단순하게 기본 형식을 따르면 돼요. NaCl이다. 그러면 염화 나트륨, 염화 소듐 이렇게 하면 되고 전이금속과 비금속은 전이금속이 두 가지 이상의 전하를 갖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본에다가 추가 옵션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FeCl2 이게 자꾸 가끔씩 가로줄이 쭉쭉 부어질 때가 있네요. FeCl3 이게 철에 대한 염화물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염화 철이라고 쓰지만 밑에도 똑같으니까 이때는 이제 전하를 따져보면 이가 양이온이고 여기는 삼가 양이온이니까 로마 숫자로 금속 이름 뒤에다가 숫자를 쓴다. 이게 이제 유형 2 타입이에요. 유형 3번은 우리가 이온 화합물이 아니고 이거는 공유 결합 화합물인데 양이온, 음이온을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띄는 게 이제 띄어지는데 NO2나 N2O5 이런 식으로 비교적 N이 산소보다 양전하를 띄어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 관련된 건데 이제 기본 유형으로 따지면 산화 질소죠. 이 밑에도 당연히 산화 질소인데 뭐 산화물들은 다 산화라고 하는데 이때 구분 지을 때는 유형 2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수들을 다 일일이 쓴다. 5산화 2질소 2산화 1질소인데 일자는 앞에 일자는 생략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숫자들이 이제 그룹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1번부터 18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정하기로 현재는 이렇게 정하지만 예전에 그룹 이름은 밑에 써 있는 게 그룹 이름이었어요. 순서대로 쭉. A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주족입니다. A라고 써 있는 게 주족. 이제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죠. B라고 써 있는 게 전이금속이에요. 그래서 명명법을 할 때 A로 되어 있는 금속, 이쪽에 있는 거와 알루미늄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이제 비금속과 결합할 때는 유형 1번, 이
B 타입 중에 여기 써 있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전이금속과 여기 일부에 쳐져 있는 것들은 B 유형의 명명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금속끼리 결합을 할 때는 유형 C가 되는 것이고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 2장에서 주로 이제 전자의 화학이라는 작은 타이틀이 있는데 31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오른쪽 페이지의 전체에 걸쳐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어떤 분자들의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데 쓴다. 뭐 분자라고 했으니까는 공유 결합이겠죠. 비금속끼리 결합한 분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원자가 껍질,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VSEPR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고, 또 거기 두 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원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결합을 이룬다. 전자가 음이온인데 음이온을 띤 입자가 어떻게 가까이 붙어서 쌍을 이룰 수 있을까? 정정기적인 반발이 있는데 이제 상당히 생각하기 좀 거북한 내용인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 스핀이라는 또 아이디어가 등장을 해요. 전자가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하게 되면 자기장을 띠게 되고 그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는 게 둘이 가까이 있으면 자기장이 반대로 작용을 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뭐 그런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된 설명은 이제 이 VSEPR 이론을 뭐 자세히 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필요한 그 분자에 대해서만 지금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해요.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화학 결합의 이제 전자들이 하는 거고 전자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전자 배치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자 배치를 우리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오비탈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또 분법들이라고 해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의 성질 중에 물리적인 성질 중에 물이 상당히 중요한 물질인데 인체나 생명체들의 신진대사를 이제 수용액에서 다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 물리적인 성질 중에 극성이라고 있어요. 극성. 이게 이제 폴인데 극성 그러면 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물이 어떻게 해서 극성을 띠게 되느냐 하는 거를 설명할 때 이제 극성 결합 얘기도 해야 되고 분자 자체가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분자의 모양을 이제 설명하거나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어떤 이론이 VSEPR 이론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공유결합을 배웠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H로 할까요? H2라는 분자가 있으면 이 H와 H 사이에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원자나 이쪽에 원자나 8개 또는 작은 원자의 경우에 2개를 채워서 목표를 만족한다. F도 마찬가지죠. 플로린이라고 하는 분자를 보면 이 사이에 한 쌍의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자점 구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F와 이쪽에 F가 전자수를 세워보면 전부 8개를 만족해요. 하나 더 HCl 원자가 전자들을 점으로 표시했는데 H는 2개면은 만족하는 거고 Cl은 8개의 전자를 만족하고 있죠. 이 중에 이제 이런 공유한 전자 쌍 2개, 이 전자를 우리는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결합인 거를 조금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루이스 구조다, 구조식이다, 입니다. 뭐, 양쪽의 원자가 똑같을 때에는 이 가운데 있는 전자 쌍이 두 원자의 중앙에 주로 분포를 하게 당연히 되겠죠. 어느 하나가 더 세지 않으니까. 그런데 HCl처럼 한쪽은 H고 한쪽은 Cl, 다른 원자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이때 이 H가 전자쌍을 이렇게 자기 영역으로 가지고 가려는 성질하고 Cl이 전자쌍을 자기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성질이 동등하면 중앙에 놓여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이제 전자쌍을 당기려고 하는 이 힘이 일반적으로 원자가 다르면 힘이 다르게 되거든요. 누가 세냐에 따라서 센 쪽으로 더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쌍을 당기는 특히 공유 결합에서 공유한 전자쌍을 당기는 인력에 대한 당기는 정도, 이거를 우리는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전기음성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용어를 딱 알려주면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알려준 P 테이블의 속성으로 들어가면 전기음성도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원래 안 했을 때보다 원래 이 주기율표였는데 전기음성도를 클릭을 하면 이 주기율표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전기음성도를 표현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이제 숫자가 큰 거는 빨간색, 숫자가 작은 거는 노란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니까 우리는 쉽게 어느 정도 경향을 알 수가 있죠. 우측 상단이 전기음성도가 크고 좌측 하단이 작아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로린 하면은 3.98, 산소는 3.44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알려준 일반화 오픈 텍스트에도 보면 전기음성도라고 360쪽에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 유기화합물, 유기가 아니라 비금속들 사이의 결합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만 이제 숫자들을 보면 되는데, 플로린, 산소, 염소, 질소, 탄소, 또 많이 나오는 게 수소, 이런 것들이니까 이 순서들만 몇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질소와 산소가 3.0으로 똑같이 표시를 했는데, 아까 그 btables.com에서는 아마 염소가 조금 더 셀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보니까 제일 센 원소가 플로르,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염소와 질소는 3.0으로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그때 찾아서 보면 되고, 금속 중에 많이 등장하는 몇 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순서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와 Cl 사이에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H와 CL이 더 크죠. 그래서 가운데 놓고 결합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CL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존재한다. 이렇게. H는 원래 한 개의 전자가 있는 거고 CL은 원래 7개의 전자가 있는 거였는데 사실 이 전자쌍은 양쪽에서 제공한 거니까 한 개씩 소유권이 있는 건데 이 한 쌍을 CL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7개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한 7.3개, 7.5개 이 정도니까 부분적으로 여기는 음전하를 띌 것이고 그냥 H로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자가 있을 때는 중성인데 공유하기로 했다가 좀 더 CL 쪽으로 뺏기는 바람에 H는 부분적으로 양이온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H와 CL 사이에는 전자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완전히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일가로 되지만 완전히 이동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은 값이다 하는 뜻으로 라고 기호를 썼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공간에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원래 전하는 이제 분리된 게 아니라 합쳐져서 중성이 자연스러운 건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전하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분리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거리가 아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중 극자를 형성했다. 다이폴을 형성했다 얘기를 하고 얼마나 전하가 많이 분리됐느냐, 얼마나 거리를 두고 분리했느냐, 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중극자 모멘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크기는 전하가 이제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됐으니까 전하량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이고 방향도 중요하겠죠. 어느 쪽이 양이온 쪽이고 어느 쪽이 음이온 쪽이냐. 방향은 음이온에서 양이온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나타내서 이중극자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중극자 모멘트는 크기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잘 알지만 벡터라고 하는 그래서 HCl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향하는 이중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화살표만 쓰면 좀 다른 화살표와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이렇게 합니다.
이 화살표가 길면 길수록 이중극자, 다이폴 모멘트가 크다. 그리고 방향은 항상 음이온에서 양이온으로 생각을 한다.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형성하면 이 결합이 극성이 아니겠죠.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 극성 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합 자체가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결합이 있을 때 비극성, 극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성이라는 거는 그 결합을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이제 있을 때 우리는 극성이라고 하죠. H와 H는 이건 완전히 비극성이에요. H와 Cl은 이건 이제 극성이죠. 근데 NA와 Cl은 우리는 배우기를 이거는 이온 결합. 전자가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전기 음성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극성이고 어느 정도가 이온 결합이냐? 이제 화학책에서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0.4보다 작으면 비극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2.1보다 크면 아예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0.4에서 2.1 사이 등호를 어디다 붙일지는 딱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다. 여러분이 이 H와 Cl과 NA의 전기 음성도를 직접 찾아서 숫자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숫자가 차이가 크니까 이온 결합이구나. 좀 숫자가 여기 잘못됐네요. 이게 2.1이 아니라 1.8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이온 그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2.1이에요. 그러니까 1.8보다 크니까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물의 극성이었는데 H와 O 사이에는 당연히 이 O 쪽이 이제 전기 음성도가 많이 크겠죠. 산소가 여기 있고 H가 여기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H와 O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H는 양이온, O는 음이온을 띠게 된다. H2O죠, H2O.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 델타는 그냥 작은 양이기 때문에 T가 플러스의 델타면 2개 있어서 O는 뭐 2개의 델타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냥 정량적인 표시는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다이폴 모멘트, 이중극자 모멘트를 보면 음이온에서 양이온으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이중극자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결합에서는 이렇게 이중극자가 있겠죠. 이중극자는 이제 벡터인데 마치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쪽 결합에서는 왼쪽으로 당기는 힘, 이쪽 결합에서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그냥 대칭성이기 때문에 결합은 극성이지만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비극성이에요. 만일에 물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전하들을 같이 표시했을 때 이쪽에서는 이런 이중극자가 있고 오른쪽 결합에서는
이렇게 이중극자가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반을 나눠보면 대칭이니까 좌우로 쏠리는 힘은 없지만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중앙을 가상적으로 거보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물 분자는 전체적으로 이 두 개의 벡터를 합해보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중극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물의 경우는 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하게 CO2의 경우에는 루이스 구조식이 이렇게 되는데 전기음성도 생각하면 O에서 C 쪽으로 이쪽에서도 O에서 C 쪽으로 이중극자가 이제 존재하는데 이 실제로 이제 물이 직선이냐 구부러져 있느냐 요거를 알면 이게 이중극자냐 비극성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물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예요. 이산화탄소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결합은 극성이지만 전체 분자 모양으로 보면 비극성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비극성 결합이 있고 극성 결합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비극성 분자 크게 분자를 비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로 나눌 수 있는데 비극성 분자는 이제 비극성 결합을 하면 비극성 분자가 될 것이고 극성 결합을 하면 비극성 분자도 가능하고 극성 분자도 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대칭 구조 어느 가상적인 선을 잡아도 좌우가 동일할 때 비대칭 구조를 가지면은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극성 결합은 뭐 모양에 상관없이 항상 비극성 결합은 비극성 분자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칭 구조인지 비대칭 구조인지 입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를 알면 이런 판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어떤 분자들의 입체 구조를 예측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은 잘 예측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거 막판이 이상하게 거지네요. 새로 합시다.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VSE PR 이론이다. 원작가 껍질 전자성 반발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되지만 그려줬다 치고 여러분은 그냥 요 그려진 상태에서 판단만 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탄을 생각해 볼 건데 메탄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VSEPR 이론은
중심 원자의 이 VSEPR 이론은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 쌍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탄소 주위에 전자 쌍이 4쌍이 있어요. 4쌍. 줄 하나가 한 쌍이죠. 4쌍이 있는데 쌍을 이루는 거는 아까 스핀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전자 쌍들이 다 음이온이니까 이 탄소 원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 쌍 4개가 되도록이면 멀리 배치하려고 하겠죠. 반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4쌍을 가장 멀리 배치하는 방향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평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떨어뜨리면 90도 각각의 전자 쌍들이 이 각도가 90도를 이룰 테니까 이게 최선인데 입체로 본다면은 좀 더 90도보다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입체로 그리기는 쉽지 않은데 이 십자 모양에서 2개는 저 모니터의 아래쪽으로 2개 마주보는 또 2개는 앞쪽으로 튀어나온다고 하면 2개는 밑으로 내려가고 2개는 올라온다고 하면 더 각도가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본다면 더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실제로 메탄의 구조다. 옥텟트 룰에 의하면 대부분 중심 원자는 4쌍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4쌍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거는 2쌍, 어떤 거는 3쌍, 붕소 같은 경우는 3쌍만 가지고 결합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붕소에 있는 이 화합물들 똑같이 F가 오면은 얘네들은 그냥 3쌍 가지고 멀리 배치하니까 삼각 평면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120도의 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일반학에 있는 내용인데 루이스 구조를 우리가 그려준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하면 요건 이제 입체 모양까지 곁들인 건데 얘네들을 가장 멀리 배치한다. 그런 방향으로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 존재한다 하는 게 VSEPR 이론이에요. 2쌍이면은 이제 180도 최선이죠. 3쌍이면은 삼각평면. 4쌍이 조금 어려운데 4쌍이면은 정사면체라고 해서 109.5도를 이뤄요. 메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G4라고 하는 거는 결합 각도가 이게 전부 몇 도냐 보면은 9.5도다. 뭐 이 순서쌍들은 6개의 순서쌍이 있는데 5쌍, 6쌍은 이제 옥텟트 규칙에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중심 원자에 10개의 전자쌍, 12개의 전자쌍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4쌍에 대한 VSEPR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중심 원자에 4쌍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H4가 있고 NH3가 있고 H2O가 있습니다. 이렇게 CH4는 얘기했지만 정사면체에 각 꼭지점에 H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나름 신경을 쓰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점 된 거는 모니터의 뒤쪽, 이렇게 점점 굵게 이렇게 표시한 거는 모니터의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선 두 개는 이제 모니터 평면에 놓이는 거죠. 이렇게. 저 뒤쪽에 이렇게. 각 HCH의 각도가 5.5도예요. 루이스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죠. CH4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H3는 이렇게 그려지고, H4는 일단은 모양을 생각하지 않고 8전자 규칙에 맞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NH3도 마찬가지죠. 이 N이 이렇게 있으면 네 방향으로 전자쌍이 놓이는데, 이게 어렵네요. 놓이는데, 이 세 곳에는 이제 H가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전자쌍만 있는 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때 어디 두 개는 H가 있는 거고 아무데나, 나머지는 전자쌍만 이렇게 있는 거죠. 전자쌍은 이제 결합을 나타내는 그 이론 중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분자의 입체 구조를 얘기할 때는 이 모양은 원자들의 이 결합 배열, 원자들만 눈에 보이지 실제로 전자는 이게 뭐 웬만한 그 비장비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 이때 이 NH3 이 구조는 다 이 메탄처럼 정사면체 구조이지만 실제 분자의 모양은 어, 이쪽은 모양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NH3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H2도 이쪽에 이 전자 쌍들은 중심 원자에 배치된 거를 표시했을 뿐이지 입체적인 모양을 나타낼 때에는 그냥 HO, H만 보인다. 그러니까 NH3는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 세 방향, 정사면체 세 방향으로 뻗쳐 있는 쪽에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모양일까요? 그냥 삼각 피라미드예요. 삼각 피라미드. 밑에가 사각형이면 사각 피라미드고, 피라미드 중에서도 좀 납작한 피라미드겠죠. 납작한 피라미드. 물은 그러면 무슨 모양이라고 하죠? 물은 뭐 H와 O가 이렇게만 놓여 있으니까, 원래 여기 이게 메탄을 생각하면 109.5도가 될 텐데, 그 완전한 109.5도는 아니고 이렇게 네 개가 완벽하게 동일하면 완벽한 대칭성이 유지되지만, 암모니아나 물처럼 네 군데가 완벽하게 같은 게 아니니까 아마 이 반발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109.5도보다는 작은 각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180도는 아니다. 절대로. 얘는 그냥 구분 구조다. 책에 보면은 벤트 또는 뭐 앵귤라, 그걸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CO2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VSEPR 이론에서는 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다 모양 예측할 때는
한 쌍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일 결합으로. 그러니까 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놓이는 거는 이제 직선형으로 180도를 이루고 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물의 경우에는 굽어 있는 구조를 하기 때문에 설명한 대로 이 방향으로 이중극자 모멘트가 존재한다.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된 채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분자다. 극성 분자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그 모양을 이것이 이제 극성 분자 중에 한 모델인데 이제 하얀 수소가 약간의 양이온,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같은데 이 초록색이 약간의 음이온을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평소의 공간에서는 이제 현재 기체처럼 보이는데 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방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장을 가해주면 이제 한쪽이 여기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전기장을 가해주면 플러스 방향으로는 음전화 쪽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겠죠. 마이너스 전화 쪽은 양전화 쪽이 배열을 해요. 그러면서 일정한 배열로 딱 이제 되는 거죠. 액정 같은 것도 이런 원리일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 물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간단히 실험할 수가 있는데 물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에 물이 가까이 놓이면 일정한 배열로 아까처럼 바뀌면서 당겨지거나 밀쳐지거나 이제 주로 당겨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수도를 만약에 어떻게 그릴까요? 수도꼭지에 물을 약하게 틀어놔요. 최대한 가늘게. 세게 하면 그 나가는 힘 때문에 변화하기 힘드니까 끊어지지는 않고 그냥 쭉 이어지는 상태로 가장 가늘게 물을 틀어놓고 정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를 근처에다가 이렇게 정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갖다 대면 물은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떨어진다. 물이 휜다는 거는 실험해 본 사람은 뭐 당연히 알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자석에 당겨지는 것도 관찰하기 힘들고 정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근처에다 대면은 물의 흐름이 이렇게 휘면서 떨어진다. 이런 그 정전기를 띈 물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우리는 정전기 현상을 배우고 그때 나오는 용어 중에 대전이 전하를 이제 유도해서 띈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나열, 뭐 순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털가죽, 상아, 쭉쭉 나가서 에보나이트 찾아보니까 고무에다가 황을 섞어서 나열해서 이제 딱딱하게 굳힌 거 같은데 중간에 여기 이제 뭐 고무도 있고 유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쪽 서로 이제 문질렀을 때 양이온을 띠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게 큰 쪽이고 음이온을 띈 것이 이제
강한 게 약해지는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보나이트나 여기 플라스틱이 여기 있는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에보나이트는 뭐 기구를 사야 되겠지만 볼링공 같은 게 에보나이트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하고 사람의 머리카락 또는 뭐 모피 같은 게 있으면 털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문질러 보면은 이 플라스틱이 이제 음이온을 띌 거예요. 음이온이 있어도 마찬가지니까 머리빗 같은 거 머리에다 막 빗은 다음에 가까이 대거나 플라스틱 볼펜을 머리카락에다 문지르는 다음에 대거나 하면은 이렇게 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 못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요 정도 하면은 2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직접 대면 수업을 해야 책을 보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텐데 우리 실험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원격이 계속 현재 길어지고 있어서 진도 천천히 나가면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이에요. 자, 오늘의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직접 여러분이 한번 활동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방금 얘기한 물의 극성 실험, 극성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도 꼭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가늘게 틀어서 물이 가늘게 떨어지게 한 다음에 볼펜이나 책받침이나 적절한 대전열의 오른쪽에 약해진 쪽에 있는 물체를 하나 준비하고 걔네들은 이제 털이나 머리카락에 막 문질렀다가 수도꼭지 가까이 되면은 휘는 거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휘는 현상을 폰으로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해서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쪽지로 보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번 과제는 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메일은 아마 거기 있을 텐데 다음에 있는 DYA98이라는 아이디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여러 주차에 거쳐서 이제 과제들이 오게 되면 나중에 확인할 때 옛날 과제들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카톡은 좀 불편할 것 같고 권장하기로는 아무래도 메일로 보내는 게 용량도 충분하고 검색도 편할 것 같아요. 이번 과제는 가능하면 메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때의 과제에 비해서 이번 과제는 어렵지 않으면서 조금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